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 행위 중에 하나인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가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허가의 의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그리고 허가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이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구글 문서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크몽에서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는 일반적으로 쓰는 허가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법의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을 해제해서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제한하고 있고 그 제한을 해제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구체적 예를 보면 허가의 개념이 잡힐 겁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단란주점 영업허가, 운전면허,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학원 설립인가 이런 것들이 행정법에서 말하는 허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라는 것은 신청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허가를 신청을 해야 행정청이 허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허가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행 금지 해제가 되는 것이죠.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보다는 기속행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원래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속행위라는 말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입니다. 따라서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 간청으로 쓰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허가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도 없는데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허가 요건을 추가한 다음에 허가를 거부하는 건 안 됩니다. 건축허가에 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계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허가가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 여부에 대해서 이익 형량, 이익을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걸 하게 되고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산림훼손 허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허가관청은 산림훼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산림훼손 허가 신청 대상 토지의 상태, 위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법규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허가의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의 일반적 효과는 금지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된 걸 해제해서 적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무허가 행위의 효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 음식점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팔고 산 그 행위 자체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무허가 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 가격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가격은 내야 하는 것이죠. 허가의 효과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사적 이익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법률상 이익은 뭐고 반사적 이익은 뭐냐? 법률상 이익은 말 그대로 법률이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고 반사적 이익은 일정한 규율을 행한 결과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익, 이걸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 뜻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배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라기보다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할 때 배달업 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집합금지 명령을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이러한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인 것입니다.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을 봐야 되는 이유는 원고 적격과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말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사적 이익인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럼 허가로 인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일까요? 반사적 이익일까요? 판례는 좀 이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을 할 이익입니다. 허가를 통해서 기본권이 회복되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익, 이건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을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이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좀 다릅니다.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뒤에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때 기존 허가업자가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한의사 면허를 보겠습니다.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입니다. 약사에게 한학 조제권을 인정해서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들이 한약 조제심을 통하여 한약 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해서 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죠. 하지만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항상 반사적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때는 법률상 이익이고 이 경우에는 원고 적격도 인정이 됩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운전면허, 학원 설립 인가 이런 것들이 허가의 예입니다. 허가는 대체적으로는 기속행위입니다. 따라서 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산림훼손형 허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가의 효과를 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죠. 하지만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체로 반사적 이익입니다. 한의사 면허가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상 이익이 되는데 담배 일반 소매인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